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보지 않았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세상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부가 저항하는 건 처음 봤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건 탈원전 정책 자체보다는요, 어떤 정책을 집행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합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키느냐에 관한 문제를 감사원이 감사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숨기려고 지금 여러 가지 무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는 월성 1호기 연구 중단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장관이 들어서고 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산업부 장관 지시로 일요일 심야에 444개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한 국기문란 감사 방해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고요. 그리고 감사원은 이 오히려 정말 직접 수사를 검찰 수사를 의뢰했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 감사원장 요즘 국회 불러와서 여당이 계속 감사원장을 탓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원이 감찰 고발을 지원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 같은 국기문란 또 국가 정책의 기조 정당한 절차를 허물어뜨리고 그 감사 행위 자체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그 문란 행위,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고발했던 겁니다. 지금 그 이제 중대한 오해가 있는데 정부 세종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청사 있는 곳에서 청사가 있는 그래서 관할지가 있습니다. 관할지가 있고 여기에 지금 이 제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산업부 장관입니다. 산업부 장관과 지금 그 산업부 산하청장으로 옮겼던 당시에 정책 라인이 지금 당사자들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고 또 하나 이제 서울지검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지검에도 벌써 이 문제에 관한 수사가 지난 1월에 서울중앙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지검에도 접수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지난 이제 10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이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검에도 이미 시민단체의 그 고발장이 접수돼 있고, 근데 굉장히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특히 그는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고 증거까지 인멸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 관할 산업부와 또 당시에 그 정책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청장으로 있는 바로 관할지 검찰청이 적합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특히 택했던 겁니다. 예, 제가 지금 강훈식 의원 말처럼 그렇게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고 국회에서 다룰 수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들어오면은 국회에서는 또 철벽으로 이 뭐 정인이라든가 아주 그 상임위 자체를 열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180석의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합니다만 관할지로 하는 것이 사실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했다는 그게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감사원이 주말을 넘기기 전에 우리가 사건을 접수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만큼 감사원도 정치권의 압박을 받아서 이 감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지금 중대한 범죄 이게 다른 걸 떠나서 감사에 뜻하다면은 아니 우리는 이런 정책 판단이고 대통령 공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두려워서 숨기고 폐쇄하고 그래서 그 폐쇄한 지점을 압수수색을 했던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 기록을 했는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참말로 무엇이 두려워서 이 정당한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정부 안 그랬습니까? 민주당은 탈원전은 정부 정책이라 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공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4대강 수사 안 했습니까? 그리고 자원 외교 지금 수사하지 않습니까? 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전 정부 정책이 이렇게 수사 대상이 안 됐던 적이 없습니다. 다 했고요. 잘못됐다면 처리해야죠.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정책의 적부 여부가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방해하고 감사의 증거 자료를 인멸하는 그 행위, 국기문란 행위. 이 정말 국정농단입니다. 이 자체를 문제 삼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공약 문제가 아니라 400만 이렇게 자료를 폐기하고 은폐하고 네. 예, 감사 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지금 고발한 겁니다. 그건 지나친 이야기고요. 이 사실은 아니 그 어떻게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니까 일요일 밤에 정부에 보관했던 정책 자료들을 400수십 개를 몰래 폐기를 합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명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지금 그 자체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냐? 아니 정책 대통령 공약이라면 모두 면책됩니까? 그리고 지금
지금 원전만 하더라도 지금 전국 107개 대학에서요. 원자력 공학 전공하거나 이 관련 기계공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자보를 걸고 있습니다. 네. 예,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고 원전 정책은 정책대로 논쟁이 되고 있고 또 논의를 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거는 그런 논란의 과정에서 그 논란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는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정책 결정 것도 적정성 평가가 왜 이렇게 되고 그 폐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자체를 아예 은폐시키고 그냥 숨기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중대한 범죄죠. 네, 오늘 오후 신문을 보면은 석한 신문을 보면은 이제 검찰에서도 검찰총장도 이론도 빠짐없이 감찰에 응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지금 우리 추미애 장관이 지시로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검찰 특활비에 대한 의구심을 또 여당 의원들이 이제 부채질을 하고 했던 건데 자살골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살골이 된다. 예, 드루킹 사건도 그랬고. 드루킹 사건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할 때 이 드루킹 일당이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을 막 조작하는 줄 알고 수사를 했다가 알고 보니까 김경수 지사 사건이 드러난 거거든요. 자살골이라는 말은 이제 법무부 맞습니다. 자체가 맞습니다. 쓰는 특수활동비를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이 관련 자료를 보면 2017년 법무부가 기재부로부터 285억 원을 받아서 네. 법무부 특활비로 106억 원을 떼고 네. 검찰 대금으로 170억 원을 보냈는데 이후 검찰 특활비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올해는 94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막상 특활비가 총장한테 뭉태기 배정되는 것 같지만 기관에 가면 다 이게 어느 기관에 얼마 이렇게 오랜 그 전통처럼 해서 사실은 이 지금 비용이라는 것이 다 그냥 예산대로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사실상 내부적으로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79억 원을 주머니 돈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문제된 게 뭐냐면은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그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은 사용 범위가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법무부가 왜 이 돈을 100억 원이나 떼가지고 어디 쓰느냐? 오히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고위직들은 이런 명목으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에 준하는 국정행위는 어디에 썼는지 이제 밝혀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을 다 한꺼번에 조사를 해야겠죠. 지금 야권 지금 선거에서 줄곧 이제 우리 국민의힘과 전신정당 대선 후보들이 이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표가 야권 후보 세 사람들이 얻었던 표가 훨씬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42%가 안 되는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당시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합치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그러면 단일화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항상 야권으로서는 지금 지난번 대통령 패배 이후에 어떻게 지금 여당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표를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제 그 한 축에는 역시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가장 중심일 테고 또 다른 축에는 지금 국민의당으로 있는 지난번 대선 주자로 나섰던 안철수 이제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굉장히 예술의 영역에 이제 속하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고 103석이 정당이고 지금 국민의당은 제3석이 있는 정당인데 그걸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대당으로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같이 와서 하더라도 플랫폼을 같이 하든지 이런 건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어느 형식이든 정책 연대든 어떻게 하든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그 뜻을 결집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지금 계속 이 표를 쪼개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정치를 뭔가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지도자의 영역이고 어떤 후보가 되는 사람들의 역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는 역시 통합의 정치고 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나와 있는 인물군뿐 아니라 저희들로서는 이른바 그 시민들, 국민들의 여망이 꼭 지금 필요한 사람이 뭐냐. 근데 지금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인가. 한때는 안철수 대표 같은 저런 IT 쪽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이 전세 대란, 부동산 대란을 잡을 정책 전문가가 또 필요할 수 있을 테고 국민의 여망이 있을 겁니다. 그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이제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후보뿐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지만 또 새로운 신인들 중에서 서울 시민의 여망, 국민의 여망을 담을 수 있는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그게 또 저희들로서는 더 큰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겪고 계시죠? 어려움 좀 겪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말이 절대 안 한다. 이름도 거론되지 않게 해달라고 후보군들이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수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 공수처를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권력 비리 수사가 자꾸 검찰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이걸 차단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해서 대통령을 임명한 사람을 자기가 이제 뭔가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취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미 그 헌법을 넘어서는 근데 이게 최상위 수사기관처럼 뭐 검찰이 하는 수사, 경찰의 수사를 마음대로 가져온다, 첩보를 하라. 또 원래는 부정부패를 조사하기로 한 것인데 이 직무비리. 근데 어떤 그 검사나 판사가 수사나 재판을 했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는 투서 한 장이면 그 수사할 수 있는 직무비리까지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 법조계 사람들, 검찰에 전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너무 월권적이고 너무 초법적인 거 아니냐라는 그 반응이 바로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훈식 최영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